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3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파의 끝장판이다, 완결판이다, 그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자천되고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 이른바 추미애 사단, 또 이성윤 사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쪽 검사들이 다 채웠습니다. 결국 자천을 당한 이 검사들이 지금 줄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명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잠정 직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진기 검사입니다. 정진기 검사는 서울고검감찰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고검의 검사로 자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정진기 감찰부장이 어떤 일을 해서 또 정권의 미운털이 박혔느냐? 이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인물이 있습니다. 정진웅 그 형사 1부장이었죠. 이성윤 라인. 정진웅 이 부장검사는 이번에 승진을 해서 오히려 승진을 했습니다. 육탄전을 벌여서 병원에 들어놓고 했던 그 검사입니다. 강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진웅을 감찰을 했던 서울고검의 감찰부장 정진기는 대구고검 검사로 오히려 자천을 당한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형사 1부장이 한동훈의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검언 유착 수사라고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윤석열을 겨냥한 수사였죠. 그 과정에서 난투극을 벌였고 그것을 감찰을 한 그 감찰부장까지 지방으로 자천하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팽배하죠. 추미애 그 이성윤 라인은 계속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4번의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들은 전부 다 자천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치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진기 이 감찰부장을 지방으로 자천하는 것,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예 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윤석열 라인 검사들의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인사조처까지 합니다. 일단 그 검사가 사건을 기소를 하면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하죠.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고인 쪽 변호인과 격렬한 이렇게 법리 논쟁을 벌이게 되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은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입니다. 13명이 총선 전에 기소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국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소환하지도 못하고 이 수사는 사실상 허지부지 됐는데 13명에 대한 기소, 그 공소유지는 검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하지 못하도록 이번 인사에서 빼내버리는, 그 검사를 아예 그 팀에서 빼내버리는, 공소도 못하도록 빼내버리는, 검사로 계속 있으면 어디 지방으로 검사로 가더라도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법정으로. 그런데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치밀하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인사입니다. 조선일보 신문을 보시면은 울산 사건 핵심 검사 재판 참여도 못하게 파견시켜버렸다. 자,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울산 사건, 즉 그나마 미완의 수사였죠. 13명 기소하고 총선 후에 임종석, 또 그 윗선에 있는 문재인 이렇게 겨냥을 할 것이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결국은 총선 후에 이 수사는 허지부지 됐는데 13명을 수사한 백원우를 비롯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몇 명 있죠. 백원우를 비롯해서 이 13명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유지조차 하지 못하도록, 전혀 그 사건을 모르는 검사가 이제 와서 공소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김성훈이라고 했습니다. 김성훈, 서울북부지검 형사 1부장인데 이 김성훈 부장을 국민권익위원회로 파견을 해버렸습니다. 이 김 부장 검사는 작년에는 대검 공안 수사 지원 과장으로 있으면서 울산 사건 수사에 관여를 했죠.
그러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달에 검찰 대학살 인사를 할 때 서울 북부지검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배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사는 어디 다른 곳에 가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 재판에 참여합니다. 본인이 수사했던. 그래서 북부지검에 가서 그 이후에도 사건 재판에 들어가면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김성원 부장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소유지를 위한 재판에 나오기가 어렵게 됐죠.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공소유지 방해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김성훈이 7개월 전에 자천 인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에게 묻지도 않고 권익위원회로 보내버렸습니다. 파견할 때는 보통 물어보죠. 그 검사 측에서 검찰에서 다른 곳으로 파견할 때는 물어보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에 있던 다른 검사 3명도 전부 다 지방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사실상 재판도 검찰에서는 포기하라는 이야기죠. 공소유지 방해를 하는 인사를 법무부에서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수사는 사실상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작년 7일에 취임하자마자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확대가 됐습니다. 계속 확대가 되면서 조국 사건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로 가고 다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청와대에 그런 수사로 막 확산이 됐습니다. 언론도 같이 취재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단초를 빌미를 준 사람이 조국입니다. 조국 가족이죠. 웅동학원, 사모펀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또 아들, 딸들 입시 부정 문제, 특혜 장학금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작년에. 지금은 1년 지나서 다 재판 중입니다. 근데 그 재판 중인데 다음 달 9월 3일 상당히 이채로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조국과 부인 정경심 여러 사건에서 각각 피고인이죠. 그런데 9월 3일에 같은 법정에 나란히 섭니다. 부부가 나란히 섭니다. 자, 이 기사는 경향신문 구명기사입니다. 조국 내달 3일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처음 한 법정에 선다. 자, 부부가 정경심은 피고인, 조국은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지만 여기서는 증인, 이렇게 같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적극 정언 나설까? 거부권 행사할까? 거부권은 조국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죠. 묵비권을 행사를 했었죠. 법학자답게 법률을 잘 아니까, 법을 잘 아니까 그때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나중에 재판에 가서는 다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의 이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지금 재판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니 여기서 또 진술을 거부할지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기 때문에 거부할지 그 부분이 또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또 입시비리 혐의 사실관계를 검찰에 신문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요즘 신문들을 보면 온통 답답한 이런 소식들 뿐이죠. 검찰 인사도 그렇고 저희들 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그렇고 얼마 전에 홍수 지나갔고 집값 파동 일어나고 너무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한 줄기 소나기 같은 소식이 있었죠. 글이 있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무 7조를 올린 진인 조은산이 여러 글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국민들의 좀 가슴을 뻥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밤늦게 조은산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것을 많은 신문사에서 오프라인 이 종이 신문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실지 못하는 그런 기사들은 중요한 기사들은 온라인판에 싣습니다. 조간신문들이 온라인판에 실어서 아주 분량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판에 싣는데 어제 저녁 늦게 조은산이 게시한 글, 본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은 많은 언론에서 오늘 인터넷판에서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조선일보 온라인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데 조선일보 온라인판 첫 면입니다. 조은산, 림태주의 반격,
2천만 백성 짓밟는 게 정의냐. 이런 이 기사입니다. 밑에 상소문을 올리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죠. 이 조선일보에서 그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조원산이 시무7조를 그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리니까 림태주라는 시인이 반격을 한 겁니다. 림태주라는 시인이 반격을 하면서 사악하다 뭐 이런 반박글을 썼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림태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있는 인물 같습니다. 림태주가 쓴 6년 전에 쓴 산문집에 조국이 추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 청원글 시무7조를 쓴 진인 조원산이 이 조원산에 대해서 림태주 시인이 졸렬하고 억지스럽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원산이 재반박을 한 글입니다. 림태주가 28일 페이스북에 하교 시무7조 상수에 답한다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 상소문이죠. 그리고 하교는 신하가 올린 상소문에 임금이 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임태주 시인이 마치 임금처럼 하교 이렇게 하면서 반박글을 올린 겁니다. 자, 이 임태주는 이 반박글에서 시무7조에 대해서 문장은 화려하나 부실하고 충의를 흉내내나 삿되었다. 언뜻 유창해서나 혹세무민하고 있었다. 편파에 갇혀 졸렬하고 억지스럽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원산이 다시 백성일조에 답한다. 백성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어제 오후 늦게 올려서 림태주 시인을 다시 공격을 합니다. 도처에 도살인 너의 말들이 애틋한데 그럼에도 너의 글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안의 것은 흉하다. 이렇게 서로 막 이 공방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론은 결국은 이 갈라치기, 그 현 정권이 정부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이것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은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못하게 됐지만 이 곳곳에서 권력을 비판하는 이런 민심의 목소리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가직담화에서 그 소개해드린 교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서민, 기생충 학자죠. 서민 교수가 오늘 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18면을 보시면은 서민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민 교수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재인 대통령을 기생충, 편충에 비유를 하고 조국을 말라리아에 비유를 한 그 교수죠. 오늘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조국 흑서 참여자입니다. 그 진중근 교수 등과 함께 조국 흑서 베스트셀러 만든 건 문재인이다. 정의로운 척하면 나쁜 짓 하니 더 화가 난다. 문재인을 향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척 하면서 더 나쁜 짓을 하니 화가 난다. 자, 이 서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집권을 지지했던 그 진보 농객 출신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의 초창기 회원이고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도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해서 진중권처럼 실망을 해서 이렇게 안티 문재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미안한 기색조차 없는 조국부터 잘못에 대해 침묵하는 문파까지 내 편만 배부르면 되는 세상인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기생충보다 못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생충 학자입니다. 기생충은 숙주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밥을 한 톨씩 조금만 먹는다. 숙주가 있어야지 계속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거들려고 있다.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진보 정체에 대한 이 가혹한 냉철함 이런 잣대도 들이댔습니다. 효순, 미선, 강우병, 세월호 이 사건은 허위와 선동으로 이용했을 뿐이고 한국에는 가짜 진보가 너무 많다. 자, 이런 비판들이 지금 검찰은 살해는 권력을 수사를 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비판들이 민심을 대변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주요 기사들을 한 두 가지만 살펴보시겠습니다. 통합당 새 이름 오늘 공개가 됩니다. 미래통합당 총선 때 뭐 통합을 위해서 보수 통합을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그 미래통합당 이것을 버리고 새 이름을 오늘 발표를 합니다. 공모를 했죠. 동아일보 6면 보시면은 통합당 새 이름에 국민 넣고 당 뺄 듯 비대위 오늘 공개. 자, 여러 가지 그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국민이라는 명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으로 시작되는 무슨 당 명칭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무슨 당 이것은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뭐 연합, 연대 뭐 이런 식의 새정치국민회의 가고 뭐 그런 게 있었죠. 자유민주연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당 이것은 안 쓴다고 하고 당명 공모를 했는데 국민 키워드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미래 의미를 담는 장명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당명에 썼던 한국, 자유 이런 것은 제외하기로 했다. 왜냐? 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당직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물론 당명도 중요하겠죠. 당명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당이 내실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 모습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 언제까지 갈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수결을 해야 됩니다. 내년 4월에 총선에 그 못지않은 그런 정치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11개월 후면은 대통령 선거까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 당선이 됐죠. 이낙연 대표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낙연 대표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비대위 체제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맞는지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따져보고 나서 당명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 전당대회에서 비대면 전당대회에서 61% 지지를 얻어서 김부겸, 박주민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 대표가 됐죠. 당직 인선도 거의 다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자기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 6개월 정도밖에 당대표를 못합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대권 분리 규정에 있어서 1년 전, 대선 1년 전에는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그만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짜리 당대표를 징검다리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민주당은 벌써 대권 준비를 착착 진행하면서 당도 안정적으로 꾸리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여기에 맞서는 미래통합당이 과연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심이 이 코로나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지만은 조만간 이 코로나가 좀 숙지거나 종식이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꾹꾹 눌려있는 민심은 아마 폭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를 이겨야 됩니다. 오늘 모든 신문의 일면이 이번 일주일이 중요하다.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은 흩어져야 산다. 절체절명 일주일. 다른 모든 언론도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은 정말 중요하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대면 활동을 줄이자. 그래서 식당도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죠. 그런 상황이 되니 지금 어려워진 쪽은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그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잡으려다가 코로나는 잡지 못하고 자영업자만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8월 31일 조간 딱풀이었습니다.